안녕하세요. 방콕 GPT입니다. 부산의 해운대에 왔는데요. 해운대에 있는 그랜드 호텔, 그랜드 조선 호텔 뷔페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방콕의 유명한 조식 뷔페, 호텔 뷔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가격적인 면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하고 방콕하고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귀엽네요. 여기가 원래는 노보텔이었거든요. 노보텔이었는데 그랜드 조선 호텔로 바뀌었고요. 성인은 145,000원, 어린이는 58,000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리츠칼튼 호텔 리뷰 했었잖아요.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 어린이는 500바시고 어른은 950바시거든요. 조식이. 그러면은 이제 4만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조식 뷔페 같은 경우에 한 65,000원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식 뷔페는 거의 가성비라든가 이런 거는 방콕을 따라올 수는 없고요. 저녁 뷔페도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저렴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대게가 있습니다. 대게. 사시미. 역시 회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는 없죠. 양갈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와규 부채살. 와. 와규 부채살, LA 갈비, 전복구이. 와, 새우튀김. 마라소스 양고기 볶음. 기스그. 정가복. 엑소소스 쌀국수 볶음면. 김치. 방콕이 한국인들 입맛에 딱 맞추진 못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뷔페들은 한국인 입맛에 딱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만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 그 다음에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도 한국에 있는 뷔페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나. 육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밖에 없잖아요.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되게 세련됐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통창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층고도 굉장히 높고 해운대 비치가 다 보입니다. 사람도 많이 없어서 되게 쾌적하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막걸리를 따다가 숟가락으로 따다가 병뚜껑이 여기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 올랐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가라앉았는데 병뚜껑을 딸 때는 병따개를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요걸로 땄거든요. 요걸로 따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생일인 테이블은 자기 창가에 이렇게 햇빛 벌데이라고 표시를 해주네요. 그냥 작지만 사소한 배려지만 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라서 와인도 한 병 시켰습니다. 프렌치 와인이고요. 레드 와인. 생일 축하드려요. 네, 행복해요. 네, 양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고기는요, 이렇게 머스타드 소스를 이렇게 좀 넣고요. 자. 장모님이 주신 참나물. 참나물 같이 먹어보세요. 방콕 호텔이 호불호는 좀 갈릴 수가 있어요. 한국 뷔페는 가짓수는 적지만 맛있는 것들이 참 많다. 해산물들이 그리고 참 많아요. 해산물인데 대게도 있고요. 좀 사시미, 초밥,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와인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최고네요. 이거는 와규 치맛살인데
레드와인 소스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의 미디움 레어네요. 이거 미디움 레어. 이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뼈에 붙은 고기는 이렇게 다 발라 먹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여기 민트 젤리라고 하는데 이 민트 젤리는 약간 입가심용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살짝 달면서도 상큼하네요. 이게 킥으로 약간 입가심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느끼하지 않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민트 이거를 발라서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예. 야, 이건 아니지. 그냥 쓸데없는 게 없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메뉴들 구성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방콕에 있는 호텔들은 뭐가 좋냐면 세마이 뷔페가 돼서 메뉴를 보고 제가 원하는 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나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그거는 좀 단점이네요. 와, 퍼펙트하게 뺐습니다. 네. 자, 요거는 네 장모님, 오늘 생신이신 장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 빼가지고 이렇게 살만. 맛있어요? 대게가 수율이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네. 부산이라 그런지 더 해산물이 신선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성공. 요거는 와이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대게 까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대게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또 잘라주고요. 그다음 여기는 보통 칼집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뜯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 뽑는 건데 확 뽑으면 안 돼요. 살살살살 보세요. 살살살살살살. 자, 안 끊어지게 살살살. 이게 약간 테크닉이 필요해요. 위아래로 살살살살 쏙 빠졌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있어요. 여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버리지 마시고 여기는 요 부분을 딱 잘라서요. 요렇게 하면 또 쏙 나옵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또 어떻게 하냐, 여기를 또 똑 따져요. 이렇게. 그래서 쑥 하면 여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방콕 GPT의 꿀팁. 뭐 하지마. 아빠 촬영할 때는 도와줘, 정말. 아빠도 진짜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하는 거야. 거의 너가 최애 연소잖아. SAT 학원에 가본 생각이 어떠세요? 아, 방콕에서 6년 동안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번에 방학을 맞아서 SAT 파운데이션 수업을 듣고 있는 아들입니다.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여기 지중해식 가자미 구이인데요. 얘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 살이 정말 탱탱하고요. 엄청 부드럽고 정말 살살 녹아요. 지중해식 가자미 구이.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얘가 너무 맛있어요. 살살 녹아요. 저희 가족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거죠.
고기만 육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산물도 육즙이 있답니다. 와, 이게 진짜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맛있습니다. 여기 플랫피쉬. 그 다음에 이 훈제 연어가요. 여기 그랜드 조선에만의 레시피가 있다고 해요. 24시간 숙성한 훈제 연어. 훈제 연어는 또 레몬을 좀 뿌려줘야 되겠죠? 레몬을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포도를 숙성시켜서 잡내가 하나도 없고 연어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 새우튀김. 광안리장 오픈했잖아. 바삭바삭하죠. 생각이 안 나. 이거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진짜 얼마 지나서부터 딱 있을 것만 있고 맛있는데요. 우리 기억에도 다 갖다 놨어. 방콕보다 재미는 없네요. 방콕은 뭔가 새로운 뭔가 이국적인 메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다 아는 메뉴들이에요. 다 아는 메뉴들이지만 맛있어요. 네. 추천드립니다. 빼빼로가 있네요. 아이스 오미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미자가 뭔지 다 아시죠? 5가지 맛. 네. 오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림브렐리, 말차 케이크, 레몬 타르트, 블랙 포레스트. 이 디저트가 종류 가지수는 많지 않은데 맛있는 것들만 있어요. 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수박 빙수가 나오는데요. 이 수박 빙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마무리 디저트는 확실하게 해주네요. 신기하게 코인 테니스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고 싶네. 코인 노래방 같은 건가 봐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LCT 100층짜리 건물이 2개나 있어요. 아파트입니다.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이게 뭔가 해무 같겠는지 약간 좀 뿌였네요. 신기한 게 있네. 강철부대 매표소가 있습니다. 약간 서바이벌 체험 같은데 와 신기하네. 로카 티셔츠도 팔고 강철부대도 있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와. 네,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달부터 8월 31일까지 한답니다. 강철부대 챌린지. 꽤 넓네. 외줄타기 있고. 포장마차촌도 있네요. 짜 골목같이 돼 있네요. 해운대 바닷가를 따라서 비치길을 따라서 동백섬까지 걸어왔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마린시티입니다.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카카오 택시 불렀고요. 집까지는 동백섬 여기 금방 오네요. 차가. 여기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밀락 마켓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변공원에서 음주가
불가능해지니까 여기에 이제 나이트 포차가 생겼거든요.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주말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해운대보다는 광안리가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이렇게 뭐가 할 게 많아요. 오늘 해무가 껴서 조금 안 좋은데 여기 뭐 할 게 많습니다. 저희 집이고요. 여기서 쭉 가면은 광안리 바닷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게 광안대교. 낚시하는 분들 계시네요. 여기 가끔씩 이렇게 멸치대가 들어오거든요. 멸치대가 들어오면 이렇게 뜰채 같은 걸로 밑밥 같은 거 뿌려놓고 뜰채로 확 풀면은 멸치, 뭐 학꽁치 이런 것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와, 여기 갈매기 똥인데요. 멸치 이게 먹다가 이거 소화 못 시키는 멸치가 있네요. 와. 자, 일로 가면 등대가 나옵니다. 얼마 안 걸려요.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려요. 네. 이렇게 가면 광안대교가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심 속에 이런 공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스팟들이 부산에는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그런 점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바다도 이렇게 늘상 볼 수 있고, 이 마린시티에 요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그래서 그 요트 선착장에서 이렇게 광안대교를 따라서 요트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움직여요. 프라이빗 차르터인데요. 프라이빗 보트 타고 광안대교 이렇게 선상 관광하고 이렇게 가는 요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 끝까지 가면은 그 오륙도라는 섬이 나와요. 그래서 오륙도까지 가서 낚시도 하고 돌아오는 코스 이렇게 해서 긴 것들은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그냥 광안대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요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한 번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여기 굉장히 반짝반짝한 이 여객선은 태종대에서 오는 그런 여객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께 부산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나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맛집, 그 다음에 가성비 헌터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유명한 그랜드 조선 호텔 뷔페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봐요. 안녕. 이렇게 해무 끼고 뭐 빨래 안 마르고 뭐 불편한 점 없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빨래가 요즘 다 건조기 쓰잖아요. 그래서 빨래 안 마르고 이런 거는 좀 못 느끼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시원합니다. 시원해서 좋아요. 여름에도 바닷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시원하고, 저희가 여기 처음에 준공하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부산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지고 뭔가 안정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좀 해무가 가셨네요. 여기 이 동네로 이사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해운대도 가깝고 광안리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한데 어차피 뭐 자가용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한 동네고요. 저희도 여기 아파트 살 때 굉장히 대출도 많이 받고 신혼부부 약간 그런 대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겨우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대출도 완전히 규제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대출 규제가 전혀 없고요. 내국인들만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이제 월세, 전세 이런 데 살아야 되고, 외국인들이 이제 집주인이 돼가지고 점점 땅도 뺏기고 부동산도 점점 뺏기고 이런 게 되지 않나. 그래서 부자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 걱정이 참 많은데 정말 위정자분들께서 정말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다음 업로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플리즈!